자,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저랑 어니스트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관련된 노하우도 드리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이제 어니님께서 바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접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좀 난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해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수입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핫한 수입 자전거를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입 자전거 상인이 돼서 자전거를 수입을 띄워오는데 한 개당 100만원에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개당 100만원에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운영비랑 관리비랑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안에 마진을 녹여서 뭐 120만원, 130만원 또는 150만원, 200만원에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오는 가격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가격,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때로는 150만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재고가 쌓이거나 이게 원활하게 판매가 안 되거나 인기가 시그러들 것 같으면은 150만원을 할인해서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 주식 투자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홍길동이 이렇게 100만원에 사오던 자전거를 100개의 재고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100개를 사왔습니다. 이미 총판을 통해서 100만원짜리 자전거 100개를 사왔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총판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던 수입 자전거가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본사에서 직접 한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 파괴를 만들어 버렸어요. 한 개당 30만원 공급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자전거예요. 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 홍길동 주인은 어떨까요? 막말로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이 다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홍길동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홍길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100만원 주고 100개나 샀는데 내 돈 1억 원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 같은 그 분노와 빡침으로 인해서 뭐야 이거 상종 못하겠네, 그만둬, 조금 은어적으로 때려쳐,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형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본사 측에 엄청난 항의와 컴플레인을 겁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모든 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싸움으로 번지는 거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번지고 그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자칫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홍길동이 아닌 둘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그래? 그렇게 되면은 혹시 30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많이 다운되면서 이 브랜드의 인기와 시장의 수요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30만원에 뛰어오는 거를 50만원에는 팔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한탄하고 싸우기보다는 이 새로운 조합과 새로운 상황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 100개의 재고 물량을 상쇄하거나 희석시키는 방법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분명히 마진과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어찌 보면 수익률로만 보게 되면 30만원에 사서 50만원에 파는 게 100만원에서 150만원 또는 여기서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비율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주면은 훨씬 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좀 하면, 일단 저렇게 본사가 직접 판매를 나서서 손해를 안게 됐을 때 본사에게 따진다거나 아니면 짜증나서 진짜 술 먹으면서 그냥 사업을 아예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있는다던가 더 이상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생각이 없는 거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나가는가, 이거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거의 손실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이 100개에 대해서는 100만원에 가져온 100개,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잘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되,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새로 또 비즈니스 판을 짜서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희석 전략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손실 난 거 이 100개를 30만 원에 일단 나도 빨리 팔고 더 싸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팔고 현금 확보를 좀 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치고 새로운 종목 아니면 손절치고 그 종목 다시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라기보다는 이걸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해 나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사업,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사업에서도 이런 상황, 사업적 변수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변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이 더 위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업을 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사업은 변수가 없는 시점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항상 변수 투성이에요. 그 변수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사업가의 역량이고 결국에는 그게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똑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홍길동과 둘리가, 홍길동은 변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항상 이상적인 상황만을 놓고서 이제 사업 시작했으니까 돈 벌 일만 남았어, 이런 사람과 둘리처럼 사업을 시작하고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를 대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한 사업가는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홍길동 같은 스타일은 하나의 사업 오픈할 때까지는 돈을 쭉 쏟아붓지만 그 이후 변수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후에 변수할 때는 아직 돈 번 게 없으니까 그 다음 후속 조치가 힘들어지는 거고 조그만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0만 원에 100개를 샀는데 이게 전 재산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변수 맞게 되면 홍길동은 대처가 안 됩니다. 이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둘리는 대처를 해놨고 이 상황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배분 관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둘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뭐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손절 안 하고 가느냐 막 이런 문제로 또 막 비교 체험처럼 가게 되는데, 그 둘 중에 뭐가 낫다가 아니라 그냥 작은 변수에도 흔들리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이 첫 시작을 하게 된 게 잘못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몰빵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자전거 사업으로 비교를 하면은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스로 그런 함정을 파놓고 주식을 시작하는 게 문제다. 여기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홍길동과 둘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홍길동은 손절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둘리는요 손절도 선택할 수 있고 관리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두 개예요. 그 중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더 유리해서 관리를 선택해, 손절이 더 유리해서 손절을 선택해, 이거는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이란 거죠. 때로는 진짜로 손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손절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선택권을 자기주도적으로 갖고 가려면은 홍길동처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홍길동의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사업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 대비 굉장히 작은 비율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의미 없는 비율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손절해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손절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어치 매수해놓고 언제든지 손절하면 되지, 이런 생각. 근데 이건 그것도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사업은 왜 해? 이렇게 또 의문이 들어가는 거라서 다시 원점인 어떻게 시작하느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되게 어렵고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매매라는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조금 불리해졌다고 해서 모든 거를 바로바로 포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불리함은 운영 전략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해보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업을 할 때마다 조그만한 변수가 있을 때 이거 접어, 자전거 했는데 이거 접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싱싱카를 해보고 그것도 안 돼, 접어, 그 다음에는 자동차 해보고 그것도 안 돼, 접어, 툭 간보고 접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저희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오늘도 또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래 진짜 뭔 말 하는지 알겠다. 근데 그걸 실제로 주식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전거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주식으로 좀 비유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맞춰볼까요? 주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100만원짜리가 30만원, 그냥 조금 더 쉽게 만원짜리가 3천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천원 정도 난 거거든요. 한번 예제를 찾아볼까요? 자, 이게 그냥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인데 이거를 자전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전거를 개당 만원에 샀어요. 너무 핫해서 다들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너무너무 짜증나게도 쭉 가격 하락을 하더니 3천원까지 가버렸어요. 만원에서. 이럴 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 3,000원을 여기서 이미 만원에 사놓은 100개를 가지고 개당 7,000원씩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 7,000원의 손해를 본 건데 한 개당 이 한 개에 7,000원씩 손해 보는 거를 이 3,000원에서 그 다음 파동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 7,000원을 상쇄시켜주는 행동을 해준다는 거죠. 3,000원에 사서 예를 들면 4,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개당 플러스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개당. 근데 이게 만약에 만원어치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만원에 한 개 사는 거를 여기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3개 조금 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에서 플러스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개에 마이너스 7,000원을 플러스 3,000원 하게 되면은 7,000원 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000원 정도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 일련의 과정이 한 번 더 이뤄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4,000원에서 마이너스 1,000원으로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이 과정이 한 번 더 이뤄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0원이 플러스 2,000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마이너스 7,000원이 플러스 2,000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7,000원이 플러스 2,000원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이 중간 과정이 되는데 당연히 그래 인정했어. 그리고 일주일 뒤면 이렇게 돼. 이러면 누구나 하겠죠. 굉장히 쉬우니까. 근데 마이너스 7,000원이 플러스 2,000원까지 바뀌는 데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신경도 써야 되고 인풋도 들어갈 겁니다. 감정적인 소모도 있어요. 근데 사업적으로 접근해보라고 하게 되면은 힘들었던 사업체가 자리를 잡고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흔히 말해서 1년이란 시간도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통 투자합니다. 1년이란 시간도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사업체가 자리를 잡는데 뭐 그런 의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에서 1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충분히 무언가를 유의미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훨씬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체감하고 느끼는 그게 더 야박해요. 투자자가 자기 자신한테 주는 시간이 너무 야박합니다. 그 부분만 조금 더 관대하게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몇 번의 흐름을 반복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거 들었을 때 뭔가 물타기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타기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물렸을 때 여기서 물 타면 뭐 평단을 6,000원이든 아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잖아. 뭐 여기서 나올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타기라는 게. 네. 주식을 일단은 되게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을 하세요. 잘 사서 잘 팔면 돼. 잘 샀는데 잘 못 팔았어. 그러면 두 번째 기회. 2회성 이벤트. 뭐 이런 정도로 되게 단회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어니스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사업처럼 우리가 쭉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이 아래쪽에서 사고팔고를 이제 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사고팔고를 계속 해 나가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손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쌓여가는 수익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물타기랑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한 번 더 나간 거죠. 한 발 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영상을 보고서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주식을 일회적인 이벤트로 보느냐 아니면 꾸준히 쭉 해나가는 걸로 보느냐 여기에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되게 많이 갈리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라는 거를 공급받아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합니다. 그 가격이 변화를 하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제가 조금은 더 극단적으로 딱 임팩트 있는 숫자를 예를 들었지만 훨씬 더 조그만 숫자의 변화는 원자재 값의 변동은 거의 모든 기업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급 변동하는 공급 가격을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가격을 그들이 정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가격은 변화하니까. 하지만 시장의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그거를 그 기업들이 어떻게 맞춰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도산하거나 이렇게 차이에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재무적 환경, 투자자로 말하게 되면 자신의 시드머니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무역업을 하면요, 이제 단순하게 내가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판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되는 그런 원자재 값, 변동되는 수익 가격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일종의 해칭 전략을 하면서 떨어져도 내가 그 이후에 뭔가 대응을 해서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주식도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들어가면은 일단 숫자가 복잡해지고 짜증나지고 감정적으로 지치니까 넣기 싫은 것뿐이죠. 네, 첫 번째로는 그런 개념이 있는지를 몰라요. 잘. 제가 지금 무역업 얘기도 했는데 무역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들어봐도 하려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 분할 매수 하세요 라고 하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원어치를 사는데 분할 매수 하세요 그러면은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사는 것도 귀찮아 하세요 보통. 왜 그러지? 1,000만원어치 그냥 사면 되잖아. 그 3번 나눠 사는 게 되게 귀찮은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어니스트님 실전 매매 같은 거 보면은 막 그거를 엄청나게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와 대단하다. 근데 나는 못하겠다. 뭘 못한다는 거냐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일단 좀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죠. 사실 주식을 잘 하려면. 오늘 이제 알기 쉽게 자전거 수입 유통사를 이제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으로서 발생하는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우리기술 투자라는 주식을 보면서 이 종목 지금 요즘에 핫하잖아요. 근데 이거 예전에도 핫했죠. 네. 아시는 것처럼 코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근데 이런 흐름에서 뭐 단순히 여기서 사서 물렸네 뭐 대박이네 이런 거보다 좀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베이스로 플랜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거만큼 롱런하기에 좋은 주식은 없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니스트님이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보여주신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막 숫자 이렇게 평단 이런 거 조절하고 비중 조절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예전에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인기 영상들만 좀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이참에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제 뭐 증권사의 무슨 애널리스트라던가 뭐 대단한 뭐 증권사의 어떤 뭐 펀드 매니저 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포지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 내려놓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이 유튜브로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그냥 혼자 따라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에 장이 나쁘지 않은데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거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이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해드리고 같이 실전해서 하면서 숙달을 시켜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익도 만들어가고 계좌관리도 건전하게 해 나가고 계셔요. 거기에 이제 합류하시면은 정말 확실하고 안전하게 주식 실력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설명란이 나와요. 거기에 링크로 클럽 안내를 해놨으니까 뭐 영상이나 글 같은 거 보시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